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진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환경, 산림, 군사, 농지 등 4대 핵심 특례를 담은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됐는데요. 하지만 강원도가 요구하는 특례와 관련해서 정부 각 부처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으로 정부 부처와 협의 과정, 난항이 예상되지만 강원특별법 개정안을 최대한 원안에 가깝게 통과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강원도와 도 정치권 힘을 합해서 지금의 고비 잘 넘겨야겠죠.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더 많은 관심과 응원으로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큐레이터 생방송 더 인사이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더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가장 핫한 이슈를 탈탈 털어드리는 시사인 이슈 시간인데요. 오늘도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계 이단아, 시사계의 원조 아이돌 김기석 교수, 국회의원에서 재논객으로 돌아온 정치계 풍운아 황영철 전 국회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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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국민의힘이 3월 8일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 지도부를 선출한 데 이어서 최근에 당직 인선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김기현 신임 당대표는 당내 갈등을 봉합하고 또 내년 4월 총선을 진두지휘해야 되는 아주 중책을 맡게 됐는데요. 이런 중체된 시기에 도내 의원들이 주요 당직을 맡게 된 점도 상당히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천 실무를 맡을 사무총장의 이철규 의원이 수석 대변인의 유상범 의원이 선임되면서 강원도에서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늘 시사인 이슈에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그 후 총선은 강원도는 이란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국민의힘이 예상했던 대로 김기현 대표 체제로 출범을 했습니다. 이제 김기현 대표는 총선 앞두고 당정 관계 또 당내 화합, 야당과의 협치라는 여러 과제를 풀어야 할 텐데 두 분 보시기에 김 대표가 이런 난제를 잘 풀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또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먼저 황 전 의원님. 네.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네. 일단 당정 관계는 김기현 대표는 누구나 아시듯이 윤심이 실린 후보이기 때문에 네. 당정 관계는 대단히 잘 될 거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긴밀한 대화도 나눌 것이고 대통령과 그리고 정책 조율에 있어서도 굉장히 긴밀한 조율들이 좀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당정은 굉장히 일치된 모습으로 잘 갈 거다라고 보는데 두 번째 당내 화합 문제는 아무래도 이번 대표 경선을 봐서도 알겠습니다만 끝난 이후에도 이것이 쉽게 융합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당분간은 당내 화합이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 과정에서 이것이 잘 봉합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좀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야당과의 협치 문제는 이 문제는 이재명 대표의 현재적 상태가 굉장히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오늘도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기소를 보면서 야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겠다, 어렵겠다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 아마도 이재명 대표를 카운터 파트너로서 긴밀하게 좀 협의하고 가끔씩은 또 난제가 있을 때 대표끼리 만나서 소주를 한잔하거나 또 차담을 나누거나 하면서 풀어가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런 모습은 보기 힘들 거다 이런 전망이 됩니다. 교수님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조금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봐요.
전당대회를 하고 선거가 이루어지는 과정, 선출 과정을 봤을 때 김기현 대표가 어떤 당대표가 될 것인가는 이미 다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전체적으로 봐서 물론 4선 의원이시고 그 울산 지역에 굉장히 유력한 정치인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뭐 전국적인 지명도라든가 아니면 뭐 당내 위상이라든가 또는 뭐 인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당대표가 되기에는 조금 아직은 충분하지 못한 그런 그 경력을 가진 분이었단 말이죠. 이분을 이제 윤심을 실어서 당대표로 당선시켰잖아요. 예. 이제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은 아까 당정 관계가 굉장히 좋을 거다. 조율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윤심을 벗어난 무슨 자기만의 어떤 색깔 있는 정치를 한다든가 정책을 내세운다든가 그런 게 가능할지 결국은 이제 뭐 청와대의 뜻을 받들어서 그대로 그냥 시행하는 그런 소위 요즘에 뭐 그 시중에서 그런 말 막 합니다만 바지 사장 대표가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내 문제도 사실은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대통령의 위상으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대통령의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찍어 누르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그냥 뭐 여러 가지 토론을 통해서 합의되고 정책도 만들고 전략도 만들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된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냥 그냥 당분간은 뭐 조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선거가 다가오면서 점점 더 당내 불협화음 같은 것이 커질 가능성이 많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큰 존재감은 갖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강원도 입장에서는 요즘 기대감이 상당히 큰 상황이에요. 핵심 당직인 사무총장에 도내 국회의원 이철규 의원이 그리고 수석 대변인의 유상범 의원이 임명이 됐습니다. 총선을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사무총장의 역할이 정말 막대하지 않습니까? 자금과 공천권을 관리하는 핵심 요직인데 두 분은 이 의원의 사무총장 임명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먼저 황 전 의원님. 뭐 강원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된 일이죠. 잘된 일이고 사실은 이 사무총장이라는 직책이 보통 3성급이 보통 맡아요. 그 이상이 좀 맞는데 이철규 의원이 재선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총선을 앞둔 시점의 사무총장은 가장 당에서 큰 역할을 할 사람을 맡깁니다. 예. 그리고 여러 가지 힘이 실린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그 자리에 강원도 출신 이철규 의원이 앉았다는 것은 강원도의 정치적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리고 유상범 수석 대변인도 그렇고요. 또 뭐 아시다시피 우리 권 의원님도 그렇고 권성동 의원님도 그렇고 이양수 의원님도 그렇고 하여튼 우리 강원도가 지금 뭐 예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강원도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전면에 나섰고 그 결과로 강원도 국회의원들의 위상이 역대 최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만 이렇게 역대 최고의 이런 정치력을 갖고 있을 때 그 정치력이 긍정적인 방향 또 약간 뭐랄까요 긍정 에너지 또 뭐 여러 가지 좋은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이제 귀결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 역풍도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강원도 국회의원들의 이러한 높은 정치력은 강원도 발전에 큰 역할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교수님? 네, 저도 그건 비슷한 생각이고요. 어쨌든 이 지역 출신 의원들이 특히 여당 내에서 이제 중책을 맡는다고 하는 것은 강원도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일일 수 있겠죠. 지금 질문하신 것 중에 사실은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대부분의 당직이 친윤계 의원들에게 의해서 채워졌다는 것. 이게 아마 조금 여러 가지 그 정치적으로는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네. 특히 이제 뭐 연포탕 뭐 이런 이제 표현을 썼잖아요. 예. 김 대표께서 자 뭐 그런데 연대하고 포용하고 뭐 탕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잊어버려서 잘 이름도 안 나오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 그 이전에 이준석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이제 거의 지워진 상태 아닌가 싶어요. 이제 그렇다면 만약에 연포탕 이런 얘기를 하려면 이분들과도
의미 있는 어떤 그 역할을 서로 주고받는 이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드리고 이분들한테 목소리를 부여해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민주정당의 사실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거든요. 싸울 때 싸우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제 끝나고 나면은 같이 화합해서 자기 당의 어떤 그 이념을 정책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근데 그거 전혀 없이 그냥 친윤 일색으로 돼버리는 바람에 과연 이것이 뭐 전당대회를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쳤습니다만은 과연 이것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기본 원칙에 합당한 것인가 하는데 조금 의문이 듭니다. 네. 어쨌든 강원도는 3년여간에 걸쳐서 강원도 출신 인사들이 3명이 사무총장 자리에 오르는 이런 일이 생겼어요.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는 한교 의원이 있었고요. 또 뒤에서 친윤계 맏형 권성동 의원이 맡았고 이제는 이철규 의원이 바통을 넘겨받았는데 황 전 의원님, 의석수가 많지 않은 강원도에서 3명의 사무총장 배출. 강원도에는 어떤 이득,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을 하십니까? 사무총장 직책이 뭐 강원도 발전에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단 이 역량 있는 국회의원들이 결국은 그래도 조금 더 강원도 발전에 기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회라는 곳이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또 지역 수건 사업을 풀어낼 때 국회의원들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게 발휘가 되는 곳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도 지금 현재 집권 여당의 여러 가지 실세랄까요? 아니면 또 핵심 권력이랄까요? 이런 쪽과 맞닿아 있는 국회의원들의 힘은 대단히 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 결정이라든지 또 어떻게 보면은 민원 해결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수건 사업 해결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의 요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담이 느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또 정책을 결정하는 데 반영이 될 수 있고 또 그런 작은 것을 떠나서 큰 정책에 대한 방향을 설정할 때 그럴 때 지난번에 우리 설악산 케이블카와 같은 그런 등등의 여러 가지 대단히 큰 현안의 정책의 방향 줄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런 역량 있는 국회의원들의 힘은 아주 본격적으로 발휘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측면에서 봤을 때 어쨌든 이번 21대 국회에서 강원도의 묵은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이 해결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음 총선에서 아마 도민들의 심판에 여러 가지 요인이 될 것이다, 키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럴 때 강원도 국회의원들이 더 지역 현안 또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좀 매진해줬으면 좋겠다, 힘을 발휘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좀 담아 봅니다. 말씀 나온 김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황 전 의원님.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에 지역구가 폐광 지역이지 않습니까? 폐광 지역 같은 경우에 현안 해결에 도움이 좀 되겠죠? 당연히 되죠. 그러나 이제 폐광 지역에 여러 가지 밀린 숙제를 해결하는 문제가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쉬운 건 아닌데 저는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역할에 좀 강도가 좀 쓰여졌을 때 폐광지 특별법에 그동안 못 담았던 내용들도 좀 담아내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폐광지의 예산 지원, 우리 강원도의 예산 지원이 사실은 지금 우리 그 강원에도 카지노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의 배분 문제 구조도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런 등등의 문제들을 좀 이번에 좀 바꿔냈으면 좋겠다. 좀 이런 요구를 좀 하고 싶네요. 핵심 당직을 이철규 의원을 비롯해서 친윤계 인사들로 채운 국민의힘. 대통령과 여당이 원팀으로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다 이런 장점도 있겠지만은 당장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민의힘이 용산 출장소로 전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건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동의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아까도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그 전당대회가 진행되고 선거가 치러지는 과정이라고 하는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민주주의적인 원칙에 따르면 좀 무리하다 하는 것들을 많이 봤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당원들이 어떻든 1차 선거에서 김기현 후보를 당선을 시켰거든요. 물론 이제 그것은
선거가 있기 3개월 전에 룰을 바꾸고 이런 이제 뭐 무리한 우리가 보기에는 하여간 무리한 그런 과정의 결과이기도 한데 아무튼 그렇더라도 당원들이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그 당원들이 모르고 하셨을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번 총선은 용산 출장소가 용산 출장소가 돼서 치러라라고 하는 당원들의 명령인 것 같아요. 다 아시고 투표를 해서 이분을 당선시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은 일반적으로는 가질 수 있습니다만은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의 내부 논리에 의한다면 뭐 어떤 의미에서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네. 황 전 의원님. 사실은 제가 국회에 있으면서 집권 여당이 뭐 청와대죠, 그 당시는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 뭐 이제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늘 집권 여당은 그런 숙명을 좀 안고서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지금은 이번 그 국민의힘의 대표 경선 결과가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서 집권 여당이 뭉쳐서 가야 된다. 좀 네. 이런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집권 여당 내부에서도 대통령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구조, 그리고 좀 새로운 개혁의 움직임도 좀 있는 집권 여당 이런 걸 좀 보고 싶어 하실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한 목소리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저희들이 제가 초선일 때 민본 21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당내에서 대통령에게 쓴소리도 하고 또 청와대와 좀 대립각도 세워보고 그리고 당내 개혁을 외쳐보기도 했는데요. 그런 목소리들에 대한 초선 의원들의 신선한 목소리들이 그래도 그때 우리 당의 큰 활력소가 됐던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대통령과 보조를 맞춰서 집권 여당이 한 목소리로 가되 또 대통령이 늘 잘할 수만은 없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런 것에 대해서 당내에서 적어도 지혜롭게 견제하고 비판하는 그런 구조들, 그런 당내 민주화도 좀 많이 싹텄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공천 과정에서 네. 윤 대통령이 이제 영향력을 좀 행사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 때문인 건데 네. 이전에 일부 대통령들이 공천권 행사에서 공천 갈등으로 인해서 좀 부작용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교수님? 글쎄 뭐 불식이 될까요? 네.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 공천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이 대통령실의 의도가 충분히 드러난 거 아닌가요? 예, 지금 황 의원님도 처음부터 말씀하실 때 윤심이 실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윤심을 왜 실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결국은 공천을 향해서 실은 거라고 생각해요. 예. 이제 그리고 그 정당에서 공천 문제, 특히 우리나라의 공천 시스템 하에서 공천 문제는 어떤 형태로 어떻게 하든 일어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공천에 실패한 사람들이 내가 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내가 모자라서 졌다 이렇게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그런 분들도 꽤 계시지만은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전당대회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실에 뭔가 의도가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봤고 국민들도 봤고 당원들도 봤단 말이죠. 그럼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과연 그것을 흔쾌히 인정하기가 쉽겠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러다 보면 공천과 관련된 잡음이 예전 선거보다 훨씬 클지도 모르겠다. 네. 특히 그 당 대표가 당 대표의 어떤 뭐랄까 권위라든가 하여간 당 대표가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 그것을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그런 비난이라든가 불만이 직접적으로 청와대가 또 옛날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용산으로 향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네, 이제 그렇다고 보면은 이런 우려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갈등을 통해서 조정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총선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최근 국민의힘 총선에 대해서 큰 희망을 걸기는 어렵다 이런 일정 구간에 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지금 시점에서 내년 국민의힘 총선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황 전 의원. 제가 천기는 서로 지금. 너무 어려운 질문을 너무 드렸나요?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예. 김정인 전 비대위원장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김정인 비대위원장은 늘 정치가 승리하기 위해서 또 좋은 결과, 여러 가지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중도 세력, 또 우리 보수 진영에서 소홀히 하고 있는 또 호남 세력을 끌어안는 이런 포용의 정치가 결국은 승리할 거다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 걸로 봤을 때 현재 당내 상황이 그런 포용의 정치 또 여러 가지 세력들이 함께하는 정치가 아닌 쪽으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경고를 전 내리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김정인 비대위원장의 이 염려를 저는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 권력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확장이라는 것은 여러 세력을 끌어안는 데서 확장이 되는 것이지 자기 세력만을 강하게 키운다고 확장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 세력만을 강하게 키우려고 하는 이런 방향은 늘 정치에서 실패를 해왔어요. 우리가 공천 과정에서도 봤지만 친이계 학살, 또 진박 간별사 등등의 그런 여러 가지 공천 과정에서 권력 세력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봐왔고 그 결과가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럼 이런 경험은 되풀이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번에도 그런 경험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김정인 대표는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봤을 때 김정인 대표의 이런 염려를 전 귀담아 듣고 앞으로도 좀 시간이 있어요. 지금은 갈등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노선의 차이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녹아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면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고 정말로 뭐 대통령과 함께한 일부 세력들의 이런 뭐 공천 학살이라든지 아니면 뭐 낙인 찍기라든지 아니면 낙점 찍기라든지 예. 이런 형태가 있다면 전 우리 예. 국민들은 그런 총선 공천 결과 그런 또 총선 후보들에 대해서 예. 좋은 점수는 주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만약에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할 경우에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하기는 상당히 힘들어질 것 같거든요.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짧게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뭐 당연히 레임덕에 빠질 거고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은 절대 과거 권력에는 줄 서지 않습니다. 네. 지금은 다음번 공천에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 줄 서서 대통령 지키기도 하고 대통령의 뜻에 따라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선거에 이기면 그나마 비록 다음번 선거에 공천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나마 영향력이 유지될 수 있는데 이 영향력 가지고 자기가 선거에 되게 어렵다, 당선되기 어려워서 졌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쉽게 대통령으로부터 떠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을 우리 김우진 앵커가 예. 질문을 하셨으니까 우리 교수님께서는 아주 성실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예. 질문 자체가 예. 내년 총선에 과반 실패하면이라고 전제하는 것이 사실은 국민의힘한테 안 좋은 질문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네, 좀 굉장히 편파적인 질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냥 만약에 그렇다는 건 아니죠. 네. 지금 분위기로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답한 거고요. 황 전 의원님도 짧게 뭐 의견을 좀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저는 뭐 바람이 내년 총선에서 과반 이상을 얻어야 된다. 예. 그래서 좀 보수 정권이 기왕이면 좀 힘을 갖고 또 그때서부터 과반이 또 되고 나면은 또 새로운 또 정책 방향이라든지 또 힘 있는 또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바람 가져봅니다. 자, 이슈워드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그 후 총선은 강원도는 이란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슈워드 설명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 이슈워드 네. 선정까지만 해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어떤 거 선정하셨어요? 간단하게 정리해 제가 주시죠.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예. 시각적으로요. 무슨 이게 한자인가요? 나무 목자 두 개 사이에 남자와 여자가 있는 겁니다. 예. 이거 뭐냐면 뻔할 뻔자죠. 그래서 결과 뻔히 보이고요. 예. 이거 사실은 정식 한자는 아닙니다. 우리 젊은 그 네티즌들이 만든 한자입니다. 예. 황 전 의원님 어떤 이슈워드 선정하셨습니까? 뻔하지 않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뭉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뭉쳐야 된다. 이거는 어떤 핵심 세력들만 뭉치는 것이 아니라 제 세력이 예. 국민의힘을 구성하고 있는 보수 제 세력이 네. 뭉쳐야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총선까지 이제 1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지도부에 이어서 당직까지 친윤석 열계 의원들로 구축을 했습니다. 과연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지, 또 강원도민들의 민심의 향배는 어느 곳을 향하게 될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저희가 총선 전까지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인사이드를 통해서 풀어드리는 시간을 종종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김기석 교수, 황영철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3월 22일 수요일 생방송 더 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